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떠나는 6학년 사회의 박현수 선생님입니다. 오늘 학습 같이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가계의 합리적 소비에 가계의 합리적 선택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지요? 나야 됩니다. 가계 합리적 선택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오늘은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 같이 봅시다. 오늘은 어디에? 기업의 합리적 선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맨 첫 번째 했던 그 시간에 가계와 기업이 경제의 큰 두 축이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가계 배웠으면 뭐도 배워야 돼요? 기업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먼저 동영상을 봤었는데 동영상이 굉장히 짧은 동영상이었습니다. 이걸 왜 보여줬느냐? 굉장히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동영상 옛날에는 인기가 그러니까 광고잖아, 그죠?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죠. 선생님이 이제 올해 뭐 정확히 몇 살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선생님이 초등학생 때 이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롯데리아, 라이스버거 뭐 이런 음이 굉장히 이제 유행을 썼고 선생님도 직접 롯데리아에 가서 이 라이스버거를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납니다. 여러분들 햄버거 하면은 이제 빵으로 된 패티가 아니고 빵으로 된 햄버거를 보통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마치 봉구수 밥버거처럼 이 위아래 빵이 있어야 될 자리에 밥이 있는 거예요. 밥을 이렇게 꽉꽉꽉 눌러서 뭉쳐서 빵처럼 안 흩어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먹어보면 실제로 좀 맛이 있기는 있어요. 맛있어요. 그래서 롯데리아라는 어떤 기업이죠. 롯데리아라는 기업의 회심의 역작인 라이스버거의 광고를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근데 이 라이스버거는 몇 년도에 태어났냐? 바로 1999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광고는 1999년도에 이 제품이 새로 출시가 되면서 나왔던 광고입니다. 그런데 이 버거는 2016년, 지금으로부터 약 4년 또는 5년 전에 단종이 되게 됩니다. 단종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만 판다는 얘기입니다. 안 판다는 얘기예요. 왜 이 18년 동안이나 장수하는 메뉴를 단종시켰을까요? 롯데리아는 햄버거를 파는데 이제 안 팔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차를 좀 좋아하는데 차도 어느 정도 팔다가 안 팔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 어떤 특정 모델을. 왜 안 파는 거예요? 기업에서 갑자기 그거를 팔기 싫어서? 아니면 파는데 힘이 들어서? 여러분들 기업이 왜 안 파는지를 오늘 배울 겁니다. 일단 롯데리아가 왜 라이스버거를 단종시켰는지는 간단합니다. 인기가 없어서 그랬어요. 인기가 없다는 건 뭐예요? 결국 인기가 없다 이퀄 판매량이 뭐하다? 굉장히 저조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즉 뭐가 안 된다. 안 팔리니까 뭐가 안 된다?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 돈은 안 되지만은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워. 공정이 많이 필요한 햄버거. 그러니까 빵에 비해서 공정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제품을 남겨둘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데리아 측에서는 2016년에 이 라이스버거라는 메뉴를 안 팔겠다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오늘 배울 내용과 일부분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가봅시다.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배웠습니다. 기업은 뭐를 추구한다? 뭐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이윤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곳입니다. 기업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곳이 기업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벌지 않고 일을 하는 기구가 있나요? 당연히 있죠. 정부 이런 곳은 돈이 목적이 아니죠. 맞죠? 그 다음 또 사회단체들도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뭐 다른 각자의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기업은 이윤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업에게 있어서 합리적 선택 방법이라고 하면은, 즉 이윤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업의 합리적 선택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윤이 최대로 남아요? 여기 보세요. 적은 비용을 들여서, 즉 들어가는 돈은 적고 뭐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이익을 남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연필을 만듭니다. 정말 못 그리지만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그리려고 노력합니다. 자, 연필이라고 합시다. 뭐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연필인데 이 연필을 만드는데 우리 얼마가 들어가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원가가 50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50원에는 재료값, 재료비도 들어가고요. 플러스 노동력,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에 주는 임금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뭐 시설비, 뭐 전기세 이런 거를 다 포함한 겁니다. 한 자로 만드는데. 그러면 이 연필을 50원에 만들었으니까 50원보다는 비싸게 팔아야지 뭐가 남아요? 이윤이 남는 거죠. 연필 공장에서 이 연필을 파는데 50원에 원가를 주고 만들었으면 최소 얼마? 51원은 받아야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윤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받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50원에 만들어서 1000원에 판다고 쳐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들인 돈은 50원인데 버는 돈은 1000원이야. 남는 돈이 얼마예요? 950원이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이익이 남는다. 그래서 기업에게 합리적 선택은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50원에 만들어서 1000원에 팔 수만 있고, 소비자들이 즉 가게가 이거를 사주기만 한다면, 산다는 보장만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이해가 됐죠? 그럼 물론 연필을 이렇게 팔지 않을 거고, 이렇게 팔아도 집에서 사지 않겠죠. 그래서 뭐 큰 의미는 없는 그냥 그런 예시였습니다. 그래서 기업에게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 방법이라 하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머릿속에 체크, 메모, 저장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 두 버거가 왜 다른 길을 걷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버거는 모두 어디?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분 좋아하지 않나요? 선생님 좋아하는데, 롯데리아 라는 회사에서 만든 버거입니다. 왼쪽은 아까 살펴봤던 무슨 버거? 라이스 버거. 오른쪽은 무슨 버거? 스테디셀러죠. 불고기 버거입니다. 불고기 버거. 밑에 이제 무슨 사람 죽은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연도를 적어놨어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지냈었고, 불고기 버거는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지냈습니다. 라이스 버거는 중간에 단종을 시켰는데, 불고기 버거는 어때요? 무려 199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팔리고 있는 메뉴예요. 계속 팔고 있어, 롯데리아가. 얘는 왜 단종시키고 얘는 왜 단종을 안 시켰다? 얘는 뭐가 안 되니까요? 이윤이 안 되니까. 얘는 뭐가 되니까요? 이윤이 되니까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윤이 안 되는 걸 쳐내고 이윤이 되는 걸 집중한다.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의 합리적 선택 방법의 한 예시라고 보시면 간단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제 교과서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필통 공장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필통 공장. 여러분 당연히 지금 교과서 펴고 있죠? 필통 공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필통 공장의 사례를 보면서 기업이 어떤 식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좀 볼까요? 연도별 판매량입니다. 뭐의? 필통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4년부터 2018년으로 갈수록 이 필통의 판매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떨어지고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필통 공장에서 똑같이 필통의 개수를 계속 생산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만드는 건 똑같은 양을 만드는데 팔리진 않는다. 다 뭐가 쌓여요? 재고가 쌓이죠. 재고가 쌓인다. 그럼 재고가 안 팔리면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 그래프만 딱 봤을 때 판매량을 줄여야죠. 이게 바로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류별 판매 순위가 되는 겁니다. 천필통 보세요. 천필통이 8만 개, 플라스틱 필통 6만 개, 철제 필통은 뭐 3만 개 정도 판매가 됩니다. 이 천필통, 플라스틱 필통, 철제 필통 중에 뭐가 제일 많이 팔려요? 천필통. 제일 안 팔리는 거는 철제 필통.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요새 또 여러분들 천필통만 쓰지 철제 필통 잘 안 쓰죠.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철제 필통 많이 썼어요. 그런데 철제 필통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은 너무 시끄럽다는 거야. 그죠? 너무 시끄러워. 한번 떨어뜨렸다 이러면 뭐 반이 난리가 나죠. 그래가지고 아마 안 팔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이 그래프만 딱 놓고 봤을 때 뭘 만드는데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좋겠어요. 돈을 많이 벌려면, 이윤을 얻으려면 천필통 만드는데 집중을 하는 게 좋겠어? 철제 필통 만드는데 집중을 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하죠. 천필통 만들어서 파는 게 더 이윤이 많이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특히 천필통을 만들면은 여기서 더 특화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군을 만들면은 사람들이 다양한 천필통이 있구나 하면서 이 회사 제품을 많이 사줄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말해서 다양한 철제 필통을 막 만들었어. 그럼 사람들이 사겠어요? 안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윤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그래프만 딱 봤을 때는 천필통에 대해서 뭐 좀 더 개발해서 많이 사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기업의 합리적 선택 방법이 되는 겁니다. 다음 그래프. 그 다음 연도별 제조 회사 수라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2014년에는 필통을 제조하는 회사 수가 1개였어요. 그런데 2018년에는 필통을 제조하는 회사 수가 5개라는 거예요.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경쟁자가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경쟁자가. 한 상품을 파는데 경쟁자가 많이 생겼다.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서로 경쟁이 붙는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를 높여야 돼요? 필통을 만드는 회사가 많아져서 우리가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다른 회사들보다 품질을 높여야 되겠죠. 그래야지 뭐 하니까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니까요. 두 번째로 뭐 해야 되겠어요? 다른 회사보다 가격이 좀 싸면 좋겠죠. 뭐 세 번째로 뭐가 되겠어요? 다른 회사보다 디자인이 더 예쁘면 좋겠죠. 네 번째는 다른 회사보다 기능이 더 좋으면 좋겠죠. 즉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만 봤을 때 이제 이 필통 회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뭡니까? 제품의 품질, 기능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업의 합리적 선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 자기 회사의 필통이 팔리지 않아서 결국엔 이윤이 줄어들게 되겠죠. 네 번째입니다. 회사별 가격과 생산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가 회사는 2,200원에 판다. 나 회사는 2,300원에 판다. 다 회사는 2,400원에 판다. 그런데 이 세 회사 모두 생산 비용, 즉 원가죠. 원가는 1,500원이다. 1,500원에 만들 수 있는데 가 회사는 2,200원, 다 회사는 2,400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품질이라고 친다면, 같은 천필통이라고 친다면 어느 회사 거를 사시겠어요? 당연히 가 회사 거를 사겠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 회사가 이 세 회사보다 필통을 더 많이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최소한 가격을 어느 정도에는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 회사 수준으로는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 회사 정도의 가격이 되면은 더 많이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 생산 원가가 1,500원이니까 2,200원 맞춰주는 거는 뭐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죠? 2,100원까지도 사실 내릴 수 있잖아요. 2,100원까지 내리게 되면 더 많이 팔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업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 원칙, 베이스에 있는, 기저에 있는 그 대원칙은 뭐예요? 적은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 많은 이득을 낸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기업이 돈만 밝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또 기업이 돈만 그렇게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있음으로 해서 사회에 또 공헌하는 바도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그런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같이 봅시다. 이제 사진을 보면은 이건 뭐냐면은 딱 봐도 알겠죠. 여러분이 아기 때 먹었던 바로 분유입니다. 분유를 한 번은 아마 먹어봤을 겁니다. 보통 이제 아기를 놓고 난 분유를 좀 먹는데 이 분유는 좀 다른 분유하고 좀 모양이 달라요. 뭐 적혀있죠. PKU2 포뮬러, 프로테인 프리 포뮬러, 메티오닌 프리, 뭔가 어려운 말들이 이렇게 막 적혀있어요. 이게 뭐냐?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매년 3, 4억씩 손해를 보면서 파는 분유입니다. 이 매일 유업이라는 회사에서 매년 3, 4억씩 이걸 팔면은 팔수록 매년 3, 4억씩 손해를 봐요. 적은 돈은 아니죠. 이거는 누구를 위한 분유냐면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를 위한 분유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이라는 거는 뭔가 선천적으로 특정 영양소를 잘 이렇게 소화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냥 일반 분유를 먹게 되면은 몸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분유를 생산한다는 겁니다. 매일 유업에서 쉽게 말하면 환자를 위한 특별한 그런 제품이죠. 그래서 이걸 생산하는데 매년 3, 4억씩 손해를 봐. 그럼 사실은 기업의 합리적 선택 방법을 배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뭐가 맞아요? 손해를 보는 이런 분유는 생산하지 않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매일 유업에서 이건 매년 생산하고 있어요. 뭐를 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공헌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 방법이지만은 또 특정 측면에서는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부분도 이렇게 분명히 사례를 찾아보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너무 나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기업의 합리적 선택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